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은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2006년도에 탈북하신 김정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북한 양강도 해산이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데 탈북은 함경북도 뭐 해령인가 그쪽으로 오셨어요. 결국은 탈북하기 직전 주소가 함경북도 해령인데 양강도에 사시다가 갑자기 해령으로 가신 뭐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금 네. 긴데 네네네. 제가 19년을 북한에서 살았다 하지만 네. 부모 형제하고 산 시간은 4년 6개월밖에 안 돼요. 4년밖에 안 돼요? 네. 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좀 원래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버렸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버렸다고요? 네. 버렸어가지고 친할머니가 데려다가 6살까지 키웠었거든요. 키우다 보니까 또 여자 동생이 생겼고 네. 제가 6살 되니까 남동생이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때 6살 되는 해에 아버지 엄마하고 같은 집에서 6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6살, 7살, 8살, 9살, 10살까지 어린 시절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11살에 또 아버지 엄마가 헤어지게 되니까 또 그때는 태어났을 때 버려졌는데 11살 때는 사형제가 다 버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게 됐고 네. 그때도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제가 11살 때면. 네, 그렇죠. 당연히 11살밖에 네, 안 돼요. 그때는 할머니가 혼자서 할아버지까지 6식구 혼자서 벌어먹이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그 북한에 꽃갈담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네네. 담배를 해가지고 5원씩 팔았을 때 대초담배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그쵸. 마라초로 예, 이렇게 예. 하는 게 있죠. 그거 음. 해명동 그 얼룩굴 위에 네네. 장사꾼이 서면 거기서 할머니가 혼자 벌으면 네. 할머니가 혼자 벌면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11살부터 그 가을이면 이삭주의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11살부터 이삭주의 했었거든요. 뭐 감자 이삭주의 뭐 여러 예, 가지 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잘 안 다녔었고 네, 못 다닌 거죠, 동생들도 당연히. 있었고 이러니까 네. 그냥 이삭주의. 네. 이렇게 지금도 놓고 보면 가을이면 항상 슬프고 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11살부터 할머니하고 살면서 13살까지 살다가 네. 14살 되는 해는 그때 네. 그 부모 없는 애들 데려다 키우는 공산주의 미풍 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네네. 하다 데려다 키우니까 네. 그때는 고아원에서도 애들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때 저희 학교에 이런 부모 없는 애들 데려다가 네. 키우고 싶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이 나서가지고. 네. 그래 그때 제가 그 집으로 그냥 일종의 뭐 입양 아니면 입양으로 이렇게 가신 거네요. 그쵸. 근데는 그때는 할아버지가 후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친할머니인데 네네. 할머니는 못 보낸다 하고 네. 할아버지는 보낸다 하고 네네. 그때 당시 제가 가기로 실제 놓고 보면 14살이면은 철이 조금 뭐 들긴 했지만 그냥 애기긴 애기죠. 아직. 그쵸. 근데는 그때 당시는 제가 좀 어른스러운 생각을 했다 할까? 그냥 그게 어른스럽다는 건 내가 택해야 될. 그렇게 할머니도 힘들게 일을 해서 장사하고 하는데 죽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제안이 평안남도 문덕이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게 입쌀고장이잖아요. 네, 농사를 네. 지으니까 네. 1년에 100kg씩 쌀을 준다고. 그래서 그 100kg 때문에 결국은 그 문덕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쌀 100. 이게 무슨 심청이 얘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참. 저는 부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집에 가기에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있는 애로 네. 가게 됐거든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 서류랑 다 그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쌀 100kg를 그 할머니 쪽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 할머니가 받기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문덕에 아무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네. 14살 때 입양을 가게 된 거네요. 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저를 데려다 키우는데 또 어린애들 2명을 또 데려다 키우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식모하고 학교 가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부모 없는 애라 하니까 네. 학교에서는 조금 대우 같은 거 있었는데 네네. 집에만 가면 그냥 식모에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냥 돼지 밥 주고 돼지 우리 청소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입양한 집에서 그러니까 14살 때 좀 어지간히 좀 크니까 그 집에서 거의 뭐 약간 식모 가사도우미처럼 뭐 밥하고 뭐 돼지 죽 주고 뭐 잡일 다 시키고 그걸 다 혼자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그냥 14살, 15살, 16살, 17 이렇게 하다가 진짜 그때는 그냥 쌀 100kg 때문에 동생들도 할머니도 보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 못했어요. 그냥 있는 데려다 키우는 동생들을 케어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18살 되는 해에 아버지가 데리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버님이.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갑자기 버릴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데리러 갑자기 오셨나요? 그거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는 몰랐었어요. 아버님이 모르셨다고요? 예. 아버지 진짜요? 엄마가 갈라질 때 아. 아버지는 평양 돌격대 사관장으로 가 있고 네네. 그때 당시까지 뭐 휴가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딸을 남을 쳤는지 남이 집에 가 있는지도 아빠가 몰랐었고 휴가 때 오다 나니까 할머니 댁에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한테 아빠가 엄청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애를 보냈냐 이렇게.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신발도 못 벗은 채 바로 주소 알고 문덕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때도 진짜 천진난만하게 돼지우리 청소 노래 부르면서 청소할 때였는데 대문에서 아빠가 문을 두드리길래 양강도 말하고 평안남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게 어리다 억양이 보니까, 다르죠. 네. 어리다 보니까 그게 그냥 평안남 문동 말이 저도 나가니까 그때 대문 여니까 아버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온 동네가 떠들면서 진짜 통곡하며 울었었거든요. 아버님을 보시고. 네. 그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다 있는데. 억울한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내가 혼자 오면은 네. 그 쌀 100kg가 가니까. 네. 참 어린 마음에 솔직히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이 일찍 드신 거네요, 정말 의도치 않게. 참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뭐 공산주의 미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미풍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1994년도 뭐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막 굶어 죽을 때 전국에 엄청난 막 꽃제비 막 굶어 죽고 고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북한 정부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 키우는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그리고 TV에도 막 나오게 해주고 사실 지원이라기보다는 TV에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좀 있고 토대가 안 좋은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애들을 막 키워가지고 갑자기 자기 신분 상승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자처럼 그렇게 돈이 있어서 결국은 애들을 막 5명씩 10명씩 키우는데 결국은 그 명목으로 뭐 군당이나 뭐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애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좀 그런 편향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님이 바로 이렇게 데리고 해산으로 오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죽 먹어도 같이 먹고 네.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남이 집에 가서 사는 건 몰랐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네.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시 산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하셨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신 거네요. 이렇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네. 재결합하자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제가 남이 집에 가 살았고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네네네.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서 재결합하자고 네네. 애들 때문에 같이 살자고. 네. 그래서 엄마를 설득시켜서 살기로 한 것이 그게 이제 그냥 19살, 18살도 지나고 19살 되는 해였는데 네. 어릴 적에 철 없을 때 버려져가지고 네. 진짜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네. 철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게 싫었었거든요. 내가 엄마가 아니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뭐 그랬거든요. 엄마가 안 산다고. 제가 할머니하고 산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라도 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가족이 모여서는 해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젠 빤하고 뻔하고 애들을 어렸을 때 버렸는데 애들이 커서 재결합한다고 하면 동네 시선도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사로 간 게 청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청진. 동네의 어떤 그런 시선이 좀 두려워서 차선으로 옮겨간 곳이 비청진이었군요. 네. 근데 청진에 누가 있었어요? 청진에 이모가 있어요. 아, 이모. 근데 가서 그 청진이라는 게 사실 해산이 아무리 그렇게 동네 시선이 그렇다 할지라도 청진에 가면 생소한 고장이잖아요. 거기에 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괜찮았었어요? 그렇게 청진이라 그렇게 지금 이사는 가고 그래도 청진이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나고는 없어요. 다만 진짜요? 그냥 다만 그냥 6식구 그냥 어붓하게 시간 보낸 것이 2달이니까.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조금 좀 그 마음에 어떤 애틋함이 좀 있었어요. 6식구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또 제가 할머니 대호천이 외할머니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고 나온 것이 그냥 그때 아버지 있어가지고 아버지 놀러 갔다 올게 해가지고 그게 그냥 아버지 그냥 마지막이었고 예. 결국은 놀러 가겠다고 나온 것이 이렇게 집이 청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길이 그냥 바로 탈북의 길로 이어진 건가요? 예, 예. 아이고 참 너무나도 기구한 너무 슬프네요. 제가 여태껏 대담을 여러 분을 했지만 이렇게 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슬픈 얘기 너무 힘드네요. 참. 그래서 그러면 청진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놀러 간 곳이 할머니네 집에 왔는데 근데 할머니네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네. 다시 집에 가는 거. 왜냐하면 대호천에서 길주 네. 길주에서 갈아타야 청진 네, 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네. 왜냐면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네, 네. 할머니 집에 감자. 대호천에는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니까 감자 가지러 간다고. 그래서 간 것이 감자 한 배랑 구하고 길주에까지 갔는데 길주에서 차가 연착됐어요. 미정. 꼬박이 이틀이 미정되고 그래가지고 그 있던 돈 가지고 길주에는 사과배가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원에 뭐 12알이면은 청진 가서 어원에 6알씩 이렇게 파고 반제기 먹는 거. 그래서 또 장사를 좀 해보려고 또. 예, 이렇게 대거리 장사.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사과배를 샀어요. 네. 그래서 그거 지키고 이틀이 연장이 되니까 네. 그때는 어원이었거든요, 빵이. 네. 그거 먹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중국 가고 싶은 생각 없냐고 해서 처음에는 끄끄 부인했었거든요. 끄끄 부인을 했었는데 한 달마다 그때는 중국 돈이 1원이면 북한 돈이 100원이었었거든요. 100대 1로 할 때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한 달 가서 돈 벌러 가지고 오면 그 돈 가지고 큰 돈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북한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한테 전화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의심도 없이 그러면 제가 갈게요. 꼭 한 달이면 제가 집에 올 수 있냐고. 근데 그 한 달이 결국은 아직까지 돌아 못 간 거잖아요. 그 한 달이 이제 20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게 참 그러면 그 아줌마 그분이 어찌 보면 브로커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럼 가자고 해가지고 바로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네. 그러면 따라 나섰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 양강도 해산이 아니라 함경북도 길주에서 해령으로 해령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여행증은 있었나요? 저기 그 할머니 집에 갔다 올 때. 아니요, 그때는 학생이니까 학생은 여행증 필요 없고 막 출생증이라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로 해서 그냥 뭐 북한의 뭐 어떤 보안원 단속 이런 거는 다 피한 거네요. 그러면 이게 참 어찌 보면 그 전까지 중국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해산에 살면서도. 그렇죠? 워낙 어릴 때 막 계속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요거는 글쎄 너무 아픈 얘기이긴 하겠지만 어머님이 왜 어릴 때 태어나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혹시 여쭤 안 봤어요, 나중에? 어머니 형제가 9형제인데 네네. 어머니가 맞이고 다 딸만 7이고 삼촌이 2명이니까 제가 아들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초음파하면은 성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딸이니까 태어나서 3일 만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수 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성별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원했는데 딸이 나왔다고. 와, 이게 뭐 조선시대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참.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얘기를 막 끝까지 들을 수가 없네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이 일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못다한 얘기, 그러니까 중국을 탈북해서 중국 얘기랑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